네. 일단 시간에 나스닥 급락하고 있는데 네. 급락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1.6% 정도긴 한데 네. 뭐 특별한 이슈 일단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고발건이라고 일단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는데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화면 잠깐만 한번 잡아주시면요. 네, 제 얼굴 말고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부담스러워.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PD가 우리 민 팀장님을 좋아하나 봐. 네, 요 스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스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시간에서 그 하락하는 부분 한번 보시죠. 제가 조금 키워드릴게요. 네, 한 30% 정도.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하한가. 예, 그렇죠. 지금 네, 스냅이라는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기술주에 또 스냅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CEO가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나 봐요. 우리가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라고 코멘트를 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보냈습니다. 예상보다 좀 환경이 좀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매출은 예상보다 좀 느리게 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직원들 채용도 좀 늦춰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직원들한테 보낸 서한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투심에 관련된 이제 메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구 페이스북이죠. 네. 메타가 마이너스 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올 때 확인한 건 한 7% 정도 하락.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 마이너스 한 2%,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이 마이너스 한 3% 정도 뭐 이렇게 하락하면서 중소형 좀 성장주 성격, 지금 스냅도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네, 성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간에서 좀 많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스닥 선물 쪽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냅이 한 32% 빠지고 있는데 네네네. 시간에서 네네. 결국 이게 그 영향을 트리거가 좀, 됐다. 영향을 좀 많이 이제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저커버그까지 네, 뭐 그 부분도 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저희 뭐 사장님이나 저희 회장님이 저희 직원들한테 앞으로 뭐 이번 다음 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아라고 저희는 메일이나 이렇게 받아본 적이 저는 근무하면서 없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뭐 직원들한테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어라는 것을 다 이렇게 알리고 하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회장님 메일 한번 받아보실래요? 아니, 받으면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갑자기 민 팀장 긴축 경영. 날세 이런 넣고 네. 긴장해서 아마 보기 겁날 거예요. 직원 채용도 힘든데 있는 직원도 좀 나가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러면 상당히 충격일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계획은 없나? 이러고. 그러니까 자, 아무튼 뭐 고영향이 오늘 좀 나스닥 시간에서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다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네, 같네요. 하여튼 그래서 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나스닥 상승했네, 오늘 좀 괜찮겠네 이렇게 좀 마음 놓으셨다 네. 분들이 다시 한번 저도 실망하는 하루가 그러니까요. 되지 않을까. 네네. 자, 일단 글로벌 지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보죠. 일단 그래도 제가 어제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금요일 날 미국이 하락한 부분은 좀 우리나라 증시와는 조금 관계가 떨어지는 옵션 만기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증시를 대응할 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좀 전에 나왔던 이제 스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미국의 이제 상장 기업들의 성장주들의 뭐 그런 부분들 이슈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성장주들이 좀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게임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 영향은 좀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좀 이따 그림 보시겠지만 금리도 다시 좀 올라가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했던 성장주들이 오늘 조금 주춤할 수 있다 정도. 그리고 뭐 그 외에 나머지 우리 섹터들에 대해서 크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호재를 찾아봐야겠죠. 네네. 어제 장 한 2시 반 정도까지는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코스피는 뭐 보합에서 마이너스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코스닥도 거의 강보합 정도에서 계속 지루한 움직임이었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2시 반, 2시 이후로 뭐 조금 힘을 냈습니다. 그때 이제 속보가 이제 날라왔죠.
바이든이 이제 대중 관세를 일부 철폐를 검토한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전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조금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 다가 아니라 관세를 철폐한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면 이제 어쨌든 미중 간에 이제 으르렁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값싼 중국의 제품들이 이제 넘어오면서 물가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딱 그 임팩트가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딱 캡처를 일부러 해놨거든요.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한테 저런 뉴스가 나왔을 때 위안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확실히 보여드릴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확 떨어졌네요. 폭포수처럼 그야말로 뭐 나야가라 폭포 혹시 이거 억양이 조금 이상한데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무튼 그 폭포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막 물줄기 터지면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제 위안화가 전 뉴스 딱 나온과 동시에 밑으로 그러니까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위안화의 이 하락은 위안화의 강세 흐름을 나타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6.68을 주던 것이 6.65만 줘도 되니까 위안화의 강세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안화가 아주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이머징 증시 장후반에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에도 강세 흐름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방향성이 계속 아래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유지하는지 이게 다시 고개를 드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흐름에 어제 우리나라 장 막판에 뒷심을 보였으니까요. 당연히 연동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제가 어제 전 뉴스가 나왔을 때 그림만 딱 가지고 캡처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온 거고 요 그림은 최근에 위안화의 매일매일 하루에 이제 일봉의 흐름입니다. 지금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6.8위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65, 6.66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위안화가 이제 저렇게 강세로 흐름을 보이니까 중국 증시는 이렇게 우상향 그림을 저점과 저점을 높여가고 하락 추세대로 돌파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여전히 중국 증시는 좀 가장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 3주 연속이 될 것 같네요. 1주, 2주, 3주 연속으로 주봉 MACD 오실레이터의 음봉의 길이도 짧아지는 그러한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의 가장 큰 형님인 중국 증시의 흐름은 여전히 좀 양호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저런 망치형 나오면은 느낌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제일 오른쪽에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제일 오른쪽에 요거. 네. 요게 요런 망치형이면 안 좋은 거죠. 위에서 이제 이렇게 매물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어제 장중에는 음봉이 요랬다가 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요 꼬리가 달린 거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망치형이죠. 요거 망치형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요게 된다. 영망치형이죠. 그래서 요 1번 캔들을 가지고는 나쁜 그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 유럽 증시가 이제 강세 흐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안화 그다음에 대중 관세 철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탈리아에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4단계 평화 로드맵을 제안을 했고 러시아가 그래 우리 한번 검토해 볼게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증시 출발 흐름도 양호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들려오는지 사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조금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워낙 장기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빨리 끝났으면 모를까 그다음에 엄청나게 지금 붙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소강 상태 그리고 우리의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찾아온다면 물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평화 로드맵 제안한 부분이 전개가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금리가 오늘은 조금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가 봤던 2년물 금리는 2.57%, 즉 2.6% 아래에서 우리가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다 이렇게 조금씩 다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죠. 2.8%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어제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또 2.85%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전반적으로 오늘은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증시의 상승과는 오늘은 전혀 무관한
그런 그림을 보였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시간 내에서 스냅이라는 종목이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성장주들 성격에 있는 빅테크주들이 오늘 좀 시간 내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에 따른 우리나라의 또 약간의 성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좀 장 초반에 약간의 흔들림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유가 조금 보는데 유가는 뭐 행보하고 있습니다. 110달러를 전후로 해서 그렇게 크게 움직임 없고요. 유가는 그냥 옆으로 그냥 행보하고 있는 정도의 움직임. 특별한 이슈도 없다. 최근에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요게 사실 오늘은 사실 뭐 스냅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만 아니었으면 상당히 오늘 저는 고무적으로 기대해 볼 그렇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외국인 매수를 확실히 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네,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104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4 정도를 걱정을 했었는데 103을 깨고 내려왔었고요. 오늘은 사실 102까지도 막 위협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그림, 위안화도 강세 흐름.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이 오늘은 상당히 좀 들어와 줄까라는 기대감을 부푼 희망을 안고 이제 아침에 새벽을 이제 열었는데 오늘 이제 스냅과 관련된 저런 뭐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이 그렇게 오늘 크게 뭐 나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오늘은 조금 양호한 그림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일단 한번 기대를 가지고 오늘 장을 한번 맞이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러가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4에서 103, 102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 원화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뭐 1,300원 또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왔을 때가 역시나 좀 꼭지였던 것 같고요. 달러당 1,291원이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264원까지 이렇게 한 30원 정도, 약 30원 정도가 떨어졌고 특히나 어제는 음봉을 이렇게 그리면서 21선도 오래간만에 깨고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즉 4월 초에 21선을 올라탔던 이제 원달러 환율이 땀 한 달 보름 정도에 걸쳐서 지금 드디어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그림인데 역시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 흐름으로 보이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2600선 코스피 2600선에서 바닥을 잡고 지금 멈춰 있고 하방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통화 쪽 흐름은 좋아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힐드 쪽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것까지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희미한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써드릴게요. 4.82로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4.92였고, 지난주 목요일이죠. 4.92였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4.91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월요일 날 끝난 하이드 스프레드가 4.82였습니다. 그러면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림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최근에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가 하는 뭐 잠깐 그런 그림은 있었지만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하이드가 하락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4.92까지 올라갔다 하이드가 4.82까지 떨어지는 이 그림도 오늘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하락 추세대로 쭉 이렇게 연결한 여기를 아직 깨고 내려온 거는 그림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주봉상으로도 아직 하수목금 4일이 남았기 때문에 주간 기준으로 이게 떨어질지는 아직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틀 연속으로 하이힐드가 하락해 준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우리가 공포지수도 봐야겠죠? 네. 자, 그래서 어제는 10일이었거든요. 어제는 심리가 이제 10일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네요. 14까지 완만하게 약간 또 심리도 좀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경기 침체 안 좋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위의 여의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이 전략 쓰시는 분들이나 대부분의 이제 분석가들이 안 좋게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 새벽의 흐름은 하이힐드가 살짝 고개를 이틀 연속 숙이고 있고 심리는 살짝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스닥의 흐름을 이제 물론 오늘 이제 시간 내에서는 지금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지만 장중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관세 관련된 이슈, 미중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시가부터 이제 상승 출발했고 뭐 거의 오늘은 장중에 계속 플러스권으로 유지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즉 지난주 금요일 날 흔들었던 그 부분은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거의 끝났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겠죠. 우리 네. 계속 현금 20%는 들고 가자 네. 이 기조였는데 네. 지금 아직은 쓸 때가 아니다? 아니면 좀 써보자. 뭐 현금이 20% 정도를 계좌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 현금은 여전히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이 70에서 한 80% 정도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의 이 업종별 그 판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빅테크 관련주들이 대부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 완화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애플이 오래간만에 가장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4% 정도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종목들 올랐는데 뭐 시간에서 이 두 종목들 일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규장에서 끝난 이 부분은 사실 뭐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오늘은 짧게 보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나스닥의 에너지를 한번 느껴볼까요? 이제 일본 기준으로 한번 느껴보면 아직까지 뭐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공간을 아직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봉이 상당히 저는 조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그 음봉이 만들었기 때문에 긴 몸통보다 긴 아래 꼬리라서 요거는 잘하면 반전의 패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금 보시면 어제 그 음봉의 캔들을 오늘 바로 또 양봉의 캔들로 커버를 바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에너지를 단기 흐름으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간만 빨리 메우고 하락 추세들을 이제 돌파해주면 나스닥도 이제는 바닥 찍고 돌아서고 있는 그림이 될 것 같고 하이엔드 스프레드만 좀 더 떨어져주면 완벽하게 아마 나스닥이 여기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흐름 한번 기다려보고 자, 또 주 초반에는 이제 이 에너지를 중기적인 에너지를 반전시키려고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스닥이 월화까지는 음봉이 조금 짧아지는 그림이었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면서 다시 이제 음봉을 하나 길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번 주 초반에는 이제 7주 만에 드디어 중기 에너지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쨌든 월요일 흐름은 음봉의 길이가 살짝 짧아지는 그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반전이 나올지 그 다음에 하이힐드도 꺾일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조 지표들이 우리가 추세 확인을 완전히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들어가는 게 낫냐 아니면 사실 그럼 또 이미 다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르났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적 느낌이 왔을 때 추세가 좀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 왔을 때 딱 캐치해가지고 네. 들어가는 게 적당한 것이냐. 네, 통화를 막 그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뭐 유동성이 풍부해서 주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줄 때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6주 정도, 7주 정도 빠졌으니까 얼추 많이 빠졌고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들어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구간은 그러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통화를 어쨌든 쪼이는 과정이고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안전한 구간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봉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이번 주말에 짧아지는 걸 보고 산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이 제가 봤을 때 올라와도 여기 정도거든요. 12,000선. 그러면 14,500에서 떨어져서 이제 겨우 12,000원 올라왔는데 만약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충분히 이만큼에 먹을 수 있는 룸은 나오거든요. 근데 자칫 조금만 내가 한 발짝 먼저 앞섰다가 이게 계속 길어져 버리면 더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충분히 저거 꺾이는 거 보고 사도 먹을 만한 룸이 충분히 나오니까 비싸게 사자. 네,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안전하게 사는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이건 아마 우리 보시는 가족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 그렇죠. 네.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네, 네.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선택이. 나는 조금 사서 밀리더라도 지금 정도면 충분히 빠졌으니까 들어갈 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또 들어가시겠죠. 자, 네. 네.
이제 해외 쪽 그 흐름을 한번 점검을 했으니까 어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그림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국내 쪽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업종별 매수 강도의 흐름을 보시면 매수 강도 상위 쪽을 보시면 게임 소프트웨어가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원래 금요일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했다라고 어제 보여드렸는데 기관들은 어제 샀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다시 바로 팔아버리는 모습이네요. 그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그냥 바로 또, 비중을 줄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 그래서 게임주에서 상반된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제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어제 요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윗꼬리를 요렇게 다는 패턴이 나왔던 게 아마 외국인들의 그런 부분들이 좀 일조를 한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보니까 어제 바이오주들도 괜찮은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바이오주들도 저런 모습이 많더라고요. 네네. 전반적 그러니까 올랐을 때 물량을 반등시 매도 이게 투자자들의 컨센인 것 같은데. 네, 지금과 같은 이러한 그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아무래도 얘네들이 주도주가 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어제도 저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시장의 이제 참여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 반등 좀 줄 때 나는 좀 그래도 비중을 좀 줄여놔야 되겠다. 아니면 단기로 단타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 내고 조금 챙겨놔야 되겠다. 아마 이런 심리가 어제는 많이 작용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수급에 어제는 게임주에서는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장비, 사무용품 여기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반도체 기판,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카메라 쪽, 뭐 이런 쪽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종목을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매수 강도에서는 어제 운송 관련 업종이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잠시 후에 추가적인 자료로 한번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을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일단 어제 이제 그 베셀이라는 UAM 관련된 정부에서 또 UAM 관련된 코멘트가 일단 조금 나오다 보니까 베셀이 어제 강한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기관 매수 강도 가장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 쪽입니다. 한미 간에 이제 뭔가 또 협약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미국 쪽으로 수출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 조정이 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받았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좀 모멘텀이 좀 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방산주 쪽은 뭐 좀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좀 눌림목일 때 좀 편입을 해보셔도 되는 대표적인 좀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로닉 이제 이게 이제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데 오래간만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5월 20일까지 이제 5월 초부터요. 5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뭐 그렇게는 나빠지지 않은 양호한 수급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좀 받았는데 기관 매수세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LG이노텍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뭐 조금 전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LG이노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레고캠 바이오가 가장 좀 똘똘한 그래도 혹시나 고수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한번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볼 만한 종목으로 레고캠 바이오 어제 말씀드렸는데 시총의 0.2%를 어제도 좀 편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모펀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종목들이 대부분 사모펀드가 편입했던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이노텍, 루트로닉,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고요. 위메이드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위메이드가 지난 주말 제가 이제 위믹스 관련된 주가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2,400원대에서 4,000원 중반대까지 거의 한 80%가 한 주말 사이에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메이드 주가에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죠. 특히나 그 대표라든지 뭐 대주주가 위믹스를 또 추가 매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게임 또 신작 모멘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겹쳤는데 어쨌든 위메이드는 위믹스 가격이 급등한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다시 내려오면 또 이제 위메이드는 그렇죠. 또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불안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쪽입니다. 연기금은 레이라는 여전히 이제 그 치과 관련된 종목을 편입을 좀 하는 모습이고, 제가 이제 그 표시를 하나 해놓은 종목이 있는데요. 요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주 일렉트로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IT 쪽에서는 성장률이 가장 강하게 앞으로 한 1, 2년, 2, 3년 사이에 성장률이 가장 크게 나올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주 일렉트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부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어제 매수 강도가 좀 들어왔는데, 잠시 후에 요것도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뭐 해운주라든지 IT 관련주도 일부 좀 편입이 되었다 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신이 그 가장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는 이제 발빠른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UAM 관련된 테마가 부각이 되니까 베셀에 대해서 투신이 가장 강하게 이렇게 트레이딩을 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LIG, 넥슨, 루트론이 이런 종목들은 거의 보니까 어제 기관 투자가들이 다 같이 편입을 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또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 일부 투신이 트레이딩을 하는 그 정도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그러면 어디를 공략을 했을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도 베셀이네요. 베셀은 그러니까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들어온 UAM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시총의 0.9% 정도 편입을 했는데,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외주 후공정 관련된 패키징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쪽이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물량을 좀 늘려가면서 수주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적도 견조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반도체 외주 후공정 쪽에서는 좀 부담 없는 그런 종목이다 정도로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을 좀 봤고요. 매도 쪽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SM이 더벨에서 기사가 좀 안 좋은 게 아니죠. 참.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뉴스, 소문으로만 있다가 뉴스로 오히려 이제 노출됐을 때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팔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SM. 근데 사모펀드가 역시나 바로 SM의 물량을 줄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가장 눈에 좀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재료가 있고 뭐 소문이 있어서 샀지만, 그게 이제 뉴스로 다 알려져서 누구나 아는 뉴스가 났을 때는 그때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재료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SM을 통해서 좀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미세일, 제가 이제 바이오 쪽에 공부를 하실 분들은 제가 5월 아마 12일 정도에 만약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자료를 보니까 남아있더라고요. 이 파미세일이 이제 mRNA 원료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1분기 실적이 엄청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바이오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는 뭐 20% 이상 장중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어제 많이 움직였던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원숭이 두창인가요? 네, 원숭이 두창. 네, 원숭이 두창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었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원숭이 두창 이슈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주가가 빨리 움직이면 차익 실현의 기회로 이제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장중에 저희 이제 프라임 클럽 고객분들한테 드렸었는데, 어제 음봉이 이렇게 길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파미세는 그런 좀 이슈가 좀 있다. 다만 주가가 만약에 흔들려서 좀 빠지면 2분기 말, 즉 6월달 정도면 제가 신공장이 가동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신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 테마 쪽으로 들어왔다가 가격 조정을 세게 받으면 오히려 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숫자가 있는 바이오주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을 다시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화신과 같은 종목들도 보세요. 미국에서 이제 공장 이제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기사가 막 때리니까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도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잘 좀 체크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도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엔터주들 쪽 일부 엔터주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SM이라든지 JYP 요 관련된 뉴스는 제가 뒤에 조금 뭐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뒤에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신 쪽 한번 보시죠. 투신도 역시 판매세 올라오니까 빨리 파는 모습이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렇게 빨리 챙기는 모습 나오죠. 그죠? SM도 마찬가지고요. SL,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미국 투자 관련해서 올랐던 주식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팜스코라든지 우리손 FNG 이런 대지 관련주들도 일부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그런 모습 정도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매수매도 그 동향을 보면서 딱 와닿는 게 없네요. 네, 어제 수급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어제 그 밋밋한 것 네, 같아요. 밋밋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징적으로 뭔가 눈에 띄는 흐름은 그렇게 돋보이는 하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마주 같은 경우도 잠깐 올랐다가 장중에 다 밀리니까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네, DC, 네, 이게 에너지가 시장이 좋고, 막 종목 장세가 아주 강한 장이었으면 사실 윗골이 달면서 저렇게 뒷심이 밀리지 않을 텐데, 그렇죠. 호재가 있었음에도 조금 불안한 거죠, 이제. 이거 혹시나 또 빠지면 어떻게 해서 빨리 챙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훨씬 더 강한 그런 그림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러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우리 가족분들이 잘 좀 인지하시고 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트레이딩 하신다면 네, 좀 짧게 잡자. 수익을 네네. 수익 구간을 방망이를 차라리 뭐 테마주 내가 편성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예전 같으면 저 정도 쫙 올라가면 야 상한가 가나 그러고 기다릴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물리는 거예요. 자, 전자장비 쪽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먼저 전자장비 쪽은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단식으로 이렇게 우상향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장비 쪽에서 그러면 어제 매수 강도가 강했던 종목들은 어떤 쪽인지 보면 딱 두 종목 정도만 강했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세요. 0.1%다 미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매수가 어제 상당히 약했던 시장이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0.2% 정도는 사야 제가 의미 있다라고 예전에 요거 보여드릴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하루에 한 0.2% 이상은 사줘야 좀 의미 있는 에너지다라고 보시는데 이 밑에 종목들은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종목이 0.2% 이상으로 들어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LG이노텍, 두 번째가 자화전자. 이 두 종목 다 애플향으로 이제 카메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좋은 뉴스가 이제 나왔죠. 그 부분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전면 카메라가 있고 후면 카메라가 있는데 전면 카메라는 대표님이 이제 주로 셀카를 찍으실 때 사용을 하실 겁니다. 셀카를 찍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 카메라 셀카 찍을 때 전면 카메라로 우리 민 팀장님 몰카를 찍을까? 몰카 찍을 거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셀카를 별로 잘 안 찍게 되는데 그래서 젊은 분들은 셀카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그죠? 정말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네. 앉으면 다 착각착각. 네, 그래서 전면 카메라의 화소를 좀 성능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게 애플의 움직임인 것 같고요. 대신에 원래 이 애플의 전면 카메라를 하고 있던 회사들이 주로 이제 중국 대만계 회사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폭스콘 그룹, 럭시어 그룹, 윙텍 그룹 이런 것들이 이제 점유율 높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필링 같은 이런 기업들이 벤더에서 제외되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을 누구한테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중국계한테 채워주기는 싫잖아요. 미중 관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LG이노텍 쪽으로 결국은 물량을 더 밀어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원래도 이제 2024년부터 전면 카메라 진입이 예상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하고 있던 기업들이 벤더에서 제외되면서 더 빨리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이노텍의 성장 속도가 좀 더 앞당겨졌다. 그런 부분으로 어제 주가가 반응했다. 그리고 최근에 구미 쪽에서 공장을 이제 애플향으로 증설하고 있는 자화전자까지 같이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림이 어제의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애플 스마트폰 부품주 요쯤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네. 이 스마트폰 부품주 정리하기 전에 네. 우리 LG이노텍과 자화전자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네네. 뭐냐 하면 그 좋은 뉴스가 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제 나왔죠. 반응을 했어. 네. 오케이, 알겠어. 오늘 또 좋을 것이냐, 혹은 오늘 들어가도 괜찮을 것이냐. 저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네, 오늘 만약에 미국 성장주들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음봉 만들어지면 어제
어제는 따라잡기 조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시가부터 조금 높게 출발했습니다. 어제 LG노텍을.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요즘 같은 장에서 시가에서 조금 높게 출발해버리면 손이 잘 안 나거든요. 그렇죠. 바로 사자마자 물릴까봐. 근데 오히려 오늘 미국의 빅테크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빠져주면 오히려 어제 저는 못 따라가신 분들한테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LG노텍은 IT 대형 부품주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IT 부품주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데 중소형주는 부담스럽다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저는 LG에너텍이라고 생각이 되고, 원래는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하나 더 있었죠. 근데 삼성전기가 LG에너텍 대비해서 워낙 요즘 아직까지는 안 무거운 좋아서. 행보이기 때문에 재미없는데, 근데 삼성전기도 이번 주에 한번 좀 에너지 반전이 나타나시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기도 중국의 락다운 영향으로 좀 무거웠던 부분도 받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락다운이 지금 점점 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기한테도 에너지가 사실 이제 조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기가 좀 뭐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 에너지가 조금 좋아지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먼저 우선순위는 LG에너텍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본다면 여기까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LG이노텍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우리가 저가 매수, 그러니까 조정 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오늘 살 타임이냐. 네네. 왜냐하면 나스닥 시간의 선물 하락, 급락으로 인해서 스냅 이걸로 인해서 안 좋아진 이 시장 상황이 일시적으로 미국 시장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이 빠진 어떤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냐. 네네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버티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냐. 네네. 요거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계좌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초입에서 우리 대표님이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80대 20으로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고 현금을 20% 정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이런 종목들을 신규로 편입해서 현금을 소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만약에 내가 현금 비중을 그래도 한 40에서 한 50 정도 절반 가깝게 내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고 주식 비중이 내가 한 50에서 한 60이다. 그러면 저는 LG에너텍 같이 만약에 내 계좌에 IT 관련주가 없다. 근데 IT 관련주가 있는데 이거 중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좌 내에서 IT 관련주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연봉이 이렇게 살짝 만들어주고 밀릴 때가 LG에너텍 같은 경우는 정말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은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하나가 LG에너텍이 지금 상반기에 우리가 사서 또 조정받을 때 요 조정받는 구간 최근에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이때 받아서 하반기에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의 신제품은 하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애플 관련주들은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이거든요. 실적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이 5월 말이고 거의 6월 달이잖아요.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8월 달, 9월 달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숫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 살 게 아니라 오히려 상반기에 눌릴 때 사고 하반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도 그렇고 LG에너텍이라는 상저하고로 보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안 가지고 계시고 내 계좌에 만약에 IT 관련 주도가 없다라면 오히려 뭐 밀려줄 때 어제처럼 올라갈 때가 아니라 오늘 만약에 빠져준다면 빠져줄 때가 저는 오히려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오늘 이번 지금 나스닥 이 상황으로 인해서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뭐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LG노텍이 아니라 네네. 들고 있는 다른 주식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더 하락이 되는 요인이 되겠냐 아니면 그냥 일시적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냐 나스닥 스냅 1위. 네, 그거는 저는 조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 성장주들 일부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 업종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네. 아니 또 그 많은 분들이 요즘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크게 빠지는 요소가 될까봐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팔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서 네네네. 그럴 타임은 네, 아니다. 그렇게 지금 있는 거를 막 급하게 막 팔아야 될 정도의 그런 이슈는 그런 아니라고 커다란 생각합니다. 엄청난 네. 그 악재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하이힐드라든지 큰 그림이 일단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저 개별적인 기업의 이슈로 가지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아침부터 막 급하게 팔거나 이렇게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손가락 관리
우리? 네네네. 네, 그럼 이어서 가죠. 네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애플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우리 시장에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가장 많이 좀 납품을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근데 BOE가 하고 있는데 BOE가 사실 요즘에 조금 그 애플의 눈밖에 좀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못 따라가고 있다. 애플이 원하는 스펙을 BOE가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 국내 쪽으로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가볍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폰을 이 껍데기를 벗겨놓으면 이제 PCB가 나오는데요. PCB를 가장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게 BH라는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BH도 상저하고의 실적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흔들어주는 때 관심 가져볼 만한 IT 부품주 중소형주 쪽에서는 BH 정도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은 후면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 모듈 쪽을 주력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결국은 LG 이노텍이다 보니까 어제 같은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LG 이노텍이 가장 강하게 주가가 좀 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은 뭐 스크린 캡처해서 한번 관련 여러분들이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종목을 보유하시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 이미지를 한번 캡처해 놓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LG 이노텍까지 제가 차트 가지고 딱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대표님이 때마침 질문을 주셔가지고 어제까지 나왔던 이 그림까지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히려 저는 어제 양봉 안에서 오늘 조정을 준다면 없으신 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거 IT 부품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LG 이노텍의 주봉의 흐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봉 차트를 봤는데요. 자, 주봉이 지금 4주 연속으로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이번 주에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중기적인 에너지도 LG 이노텍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승률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어제 원픽으로 선택한 업종이 이제 운송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종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그려와 보니까 여전히 뭐 우상향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더라. 근데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어제는 페노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0.0이니까 거의 의미가 없죠. 그죠? 0.02, 0.03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HMM 정도만 0.13 정도라서 그나마 운송주 중에서 의미가 있어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드디어 반전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이제 그려봤습니다. 이게 숫자로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긴 한데 18주 연속으로 이렇게 17주가 하락을 하다가 18주 만에 드디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돌아섰습니다. 이제 숫자 보시면 4,147이었는데 5월 20일 기준으로 4,162 하락을 드디어 마무리하고 돌아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바닥을 찍고 약간 돌아서는 이 부분이 아마 HMM이 컨테이너 선사잖아요. 그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트레이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쭉 뽑아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HMM이 뭐 가장 주가는 쌉니다. 그 다음에 페노션이 밸류에이션 해운주 중에서는 뭐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조금 높다. 뭐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HMM보다는 이 벌크 쪽 대한해운이라든지 페노션 같은 벌크 시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BDI가 약간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컨테이너가 저런 이제 18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HMM이 일단은 뭐 수급과 함께 주가는 조금 반등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200일선을 뚫고 이제 HMM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 왼쪽 상단부를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 거래량 터진 이 구간 보시죠. 아주 장대 양본. 그 구간, 그리고 이렇게 행보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저 구간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34,000원 정도가 상단이 될 것 같은데, 34,500원. 저거 뚫고 올라가려면 저는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요거 하루 한 번 반등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거 요렇게 올라가줘야지만 요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컨테이너 운임이 저거 그렇게 안 된다면 아마도
올라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상단에 전 고점 저항에 부딪히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HMM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송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HMM의 주봉, 이제 MACD 오실레이터까지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살짝씩 조금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죠, HMM도.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고점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한번 중기 에너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게임주와 관련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네. 지금 근데 게임주 어제도 보니까 위메이도 공매도 많이 친 것 같던데. 네, 그래서 그 바이오와 게임이 대표적인 낙폭 과대한 업종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금리가 조금 내려오면서 그다음에 좀 낙폭 과대한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워낙 수급이 다 비워져 있는 빈집이다 보니까 수급이 살짝만 들어와도 주가가 강하게 튀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이제 그동안 공매도라든지 이제 숏을 많이 쳐놓은 분들이 숏 커버링도 좀 들어오는 그런 영향도 아마 주가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들에 대해서 펀더멘탈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온다기보다는 아마 숏 커버링 성격의 그런 영향이 좀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게임주 쪽에서는 투자 의견을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바꾸신 증권사도 최근 한두 군데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리포트만 소개해 드릴게요. 다올투자증권에서 원래는 게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이 기존에는 뉴트럴이었습니다. 이 뉴트럴은 중립이라는 의견이었고, 증권사 리포트가 중립이라는 것은 거의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팔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도라는 의견은 못 쓸 뿐이지 사실 중립이라는 의견은 거의 매도와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다올투자증권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5월 20일인가요? 아무튼 지난주 후반에 이 게임 업종에 대해서 산업 의견을 오버웨이트, 그 비중 확대라는 거죠. 오버웨이트라는 것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렸다라는 거. 이 부분도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투심에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유를 왜 비중 확대로 올렸나라는 것을 보면 국내 모바일 MMORPG 쪽에서는 이쪽 말고 좀 차별화된 영역에서 타겟으로 해서 신작을 내는 그러한 게임주들은 지금 많이 빠진 요때가 신작 모멘텀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요게 이제 오버웨이스로 바꾼 부분이고, 대표적인 종목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주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을 좀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주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좀 약한 그림이었고, SM, JYP 어제 매도 나온 거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제 엔터주 약세 이후로 몇 가지가 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요겁니다, 요 사진이. 요거는 언론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기사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직접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은 아니고. 아니, 기대도 안 했어요? 기대 안 하셨습니까? 제주도 갈 시간이 없습니다, 대표님.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 그래요? 네. 갑시다. 같이요? 네. 대표님하고 가기 좀 그런데. 제가 좋은데 보내드릴게요. 저기 네.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네. 자, 여기 지금 젊은 남녀분이 지금 운전하고 이제 요 뒤에는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드라이브 즐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남자분이 누군가냐면 그 BTS의 V라고 하는 그 분이고요. 오른쪽에는 또 블랙핑크의 또 아이콘, 또 블랙핑크의 또 인기 좋으신 우리 제니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와 제니가 제주도에서 데이트하는 게 목격됐다, 열애설 막 이런 것들이 어제 헤드라인이 엄청 연예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하이브와 YG의 투심이 악화됐다, 이것도 어제 엔터지 약세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아니긴 한데, 젊은 남녀분들이 이렇게 하면 팬덤이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이슈로 이제 약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 이슈가 있는데, 진짜 공개적으로 그 부분은 밝힐지, 그 부분은 아직 좀 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사로는 어제 많이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이제 구두로 조금 우리한테 약간의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한한령 관련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압박이 있었는데 강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 그 트와이스라는 이제 JYP 소속의 아주 글로벌리 통하는 이제 걸그룹이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성황리 이제 콘서트 잘 했거든요. 근데 한 4명인가 3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코로나가 다시 약간 숫자가 뭐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뭐 이 트와이스도 확진이 되고 이러면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조금 꺾이는 거 아니야? 엔터주? 뭐 이런 부분들 등등. 이게 이제 어제 엔터주들의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 매도가 조금 뭐 소강 상태로 좀 꺾이기 전까지는 엔터주들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신규로 나온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전력 반도체가 올해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전기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면 정전 사태도 많이 나고, 유럽에는 전기료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이렇게 효율하게 잘 관리하고 하려면 이 전력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해진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가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가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를 만들면 훨씬 더 전력을 효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이 전력 반도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KEC, 영어입니다. 영어로 KEC거든요. 요 기업이고 신규로 이제 요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리포트가 이제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그다음에 가전 제조사들이 지금 칩이 쇼티지 상황이라서 이 KC 쪽으로 수요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BYD와 같은 이러한 이제 전기차 쪽으로도 부분이 이제 고객사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가전향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장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다. 이게 핵심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차세대 전력 반도체 SiC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이 부분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KEC가 앞으로 전력 반도체 관련된 테마가 혹시라도 계속 부각이 되고 커진다면 이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고 관련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 전력 반도체 제조사다. 근데 어제 이제 차트 흐름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는 동일한 위치가 보이십니까? 그게 계속 네. 지금 매도세가 그렇죠. 여기 3,6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600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나 3,600원 정도 왔으니까 많이 묻다라고 이렇게 챙기는 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그러면 3,600원이라는 저항대를 완벽하게 이렇게 올라타는 그림이 명확하게 나왔을 때 차라리 나는 조금 더 주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여기에서 사서 밀려서 물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저항대보다 위로 한 단계 올라가서 완벽하게 제끼고 나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KC는 3,600원의 저항을 완벽하게 떨어내는 양봉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앞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KC 이거를 먼저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하이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네. 자꾸 B 사진만 자꾸 떠올라가지고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그래 뭐죠? 왜 먼저 재미없는 걸 하고 재미있는 걸 뒤에 해야지. 난 원래 그 루머 얘기하는 게 재밌는 건데.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하이브 네.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만약 빠진다면 많이 빠질 것이냐, 그러니까 미리 팔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것도 역시 일회성 이슈로 보고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네. 빠지면. 저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 요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예 기획사들의 가장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휴먼 요즘 뭐 그 인간 가상 인간으로 광고도 많이 하시고 굳이 걔네들은 내가 뭐 구속할 이유도 없고 바람이 아니죠. 이렇게 막 바람이 그냥 그러니까 젊은 청춘 남녀의 스캔들이죠. 네. 아름다운 사랑을 네네. 데이트를 그렇죠. 그런 불륜에다 갖다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 뉴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 말고 하이브는 주가가 이미 많이 뭐 군대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실적 관련된 이슈도 주가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저기가 떠오르네요. 그 있잖아요. 예전에 그 보이그룹 그 준영
그때 저 G.O.D. G.O.D. 네네. 한고은하고 그 열애설 나가지고 네네네. 우리 G.O.D. 나도 나이가 30이야 울면서 인터뷰했던 우리 저 너무 억제이지 말고 우리도 저 사생활은 좀 있어야지. 옛날에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영향을 많이 줬는데 저기 요즘에는 뭐 그런 게 크지 않은 것 그 같아요. 지영김님 바람이래 저 아저씨가 이거 우리 저 하이브란다 우리 BTS 팬들한테 엄청난 공격받을 수도 있을 것 제가 같은데. 그거는 제가 말실수했다라는 것을 인정. 아니 이미 늦었어요. 아 그래요? PD님 저 요거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천 개의 악플 기대합니다. 네. 아, 제니와의 사랑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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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직 공식적으로 하여튼 확인된 건 너무 아니지만. 하이브 들고 있으신 분들 이거에 따라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자기만의 어떤 기준 세워 놓으시라. 네. 네, 이걸로 정리하죠. 네. 자, 지금 일단 50분 됐으니까 아, 네네. 이왕 시간이 됐으니 네, 또 이 볼까요? 상황 한번 보죠. 네. 동시효과. 자, 동시효과 그러면 네, 진행되는 거 한번 보죠. 자, 지금 50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거의 오늘 시작하는 흐름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미국이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일부 종목들 중소형 성장주들이 하락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뭐 지수 예상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일단 강보합 정도 출발 예상이 됩니다. 0.21% 상승 출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0.03%니까 거의 뭐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21%, 0.03%.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인터넷 관련된 그런 영향이 있었으니까 우리 네이버랑 카카오 출발되는 호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035420. 네, 네이버. 네, 자. 네이버고요. 자, 뭐 강보합 정도 출발입니다. 인터넷 관련주. 그다음에 그 카카오는 035720이거든요. 035720. 야, 강보합. 네. 그래서 일단 인터넷 관련주들 쪽에서도 일단 해외 증시와 관련된 영향은 일단 동시효과 10분을 앞두고 있지만 그 영향은 뭐 제한적인 흐름으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영향보다는 오늘 장 출발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 수급의 영향, 그다음에 어제 코스닥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팔면서 오늘 우리가 수급 흐름 쭉 보면서 아주 특징적인 종목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기관들이 오늘 투신과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그게 안 나와야지 오늘 종목 장세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 출발할 때 외국인과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의 사모펀드 쪽에 매도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정도 보시면서 오늘 출발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우리 하이브도 지금 어떤가 분위기 한번 볼까요? 볼까? 이왕 또 얘기가 나왔는데 네. 네. 뭐 별로 그러네요. 네, 어제도 보시면 사실 뭐 엔터주 약세 이유로서 뭐 저런 내용들은 어제 뭐 텔레그램에서 뭐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제가 일봉 차트 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하이브의 주가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YG와 SM, YG 한번 볼까요? 제니 때문에 어제 영향이 있었나? YG도 지금 보시면 좀 빠졌다가 아래 꼬리 좀 달았거든요. 달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뭐 마이너스 1.97% 정도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어제는 JYP와 SM이 그런 부분들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엔터주들이 좀 약세를 보인 부분이 좀 컸고, 그 다음에 중국이 압박을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엔터주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요게 이제 심리가 저쪽 더 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나스닥 그 시간에 나스닥 선물 지수의 상황 네. 그것 때문에 한국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 걸로 봐야죠. 1.23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아까 1.6까지 내려가더니. 나스닥이 그냥 일회성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 같죠? 1% 정도 하락이라면 우리 증시는 오늘 개별 흐름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장중에 만약에 뭐 다시 1.5 만약에 마이너스 막 2% 이렇게까지 나스닥이 확대가 되면 아마 그때는 투심이 우리도 같이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약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근데 마이너스 한 1% 정도에서 버티게 되면 그거는 뭐 스냅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의 영향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오늘 우리 증시 뭐 엄청난 큰 데미지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 키맨 민재기 팀장님과 제주도에서 제가 아닌 하여튼 그냥 제주도에 가고 싶어하는. 네, 대표님과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만 생각해 마음 보니까. 상했어. 알겠습니다. 네. 내가 사랑이 샘솟을 수 있는 장소를 몇 군데 찍어드릴 테니까. 네, 좋은 거 소개만 그러면 해주시는 걸로. 네. 네. 꼭
그 가족분들과 함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네.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